오선 국회의원이시며 정관계의 원로 되시는 황우여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정신, 정의의 정신, 그리고 진리의 정신이 흐트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일어나서 외치고 바로잡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4.19 혁명은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자유와 정의의 정신으로 공화의 사상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은 기초가 되는 귀중한 역사이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록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함으로써 아직도 자유의 갈망을 있는 민족가들과 국민들에게 또 독재 아래서 시달리는 많은 인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널리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이오니 끝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 4.19 혁명이 유네스코 기록유산 세계기록, 세계 역사에 기록되므로 제2의 4.19 운동을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4.19 운동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하여 장원일 국회 조천기도회 지도위원께서 민주 통일을 위하여 조인영 4.19 4.18 민주 기념사업 회장께서 이어서 각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4.19 이 거룩한 혁명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정신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하여 민주와 자유와 통합과 대단결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유네스코의 등재와 함께 제2의 4.19 혁명의 이 정신을 잇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 지역의 갈등과 남북의 갈등과 동서와 계층과 모든 분야의 갈등이 심각한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제2의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 온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오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4.19 운동의 진정한 과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는 것은 국민의 통합이 우선돼야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윤과 시기와 갈등과 다툼과 나눔의 분열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회개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부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들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통합을 위한 언어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과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4.19 정신의 제2의 계승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통합운동을 다시 한번 깃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드린 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2023년 5월 18일 하나님의 5.18 정신과 4.19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날 하나님께서 등재하여 주셨사오니 3.1운동과 4.19와 5.18의 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합을 통해 남북의 복음의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남아있는 자들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4.19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4.19의 정신의 대통합의 정신이 민주와 자유와 정의의 이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통합의 깃발로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우리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깃발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 주신 힘으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 이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합의 그날 복음의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대통합의 민족의 운동들의 국민통합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 혁명이 청결 혁명, 미국 북미형,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과 같은 세계사적인 혁명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등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된 나라들이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8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분단을 지속하고 있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남과 북의 동포들 모두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국민들이 정쟁에 몰두하여 시대정신을 망각한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지도자들부터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남과 남북 분단 지속의 책임을 요나 선지자처럼 오늘 풍랑 만난 것을 나의 연고로다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운동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악령은 물러가고 남과 북의 동포들이 좌와 우를 넘어서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한반도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동포들끼리 미워한 죄를 서로 용서하게 해 주옵시고 한반도의 성령의 물결이 흘러 동족 간의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순리적 평화 통일을 통해서 공존 공영의 통일 시대가 앞당겨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전쟁의 비극을 통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세계 보편적 가치관을 상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남북한 동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70년이 넘도록 이제 분단된 조국주의 비극 속에서 북한에서는 3대 세습에 의해서 독재 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고 동토의 땅에서 억울하게 헤매다가 너무나도 인권이 이제 손상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세습 독재 체제가 하루속히 4.19 혁명 정신으로 청산되는 날이 어서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4.19 혁명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자유와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장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 이 정권이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가족의 가게가 다시 복음화되었던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민주화되어서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한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송태웅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첫째단 열흘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 대를 드리고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번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4.19 세대에서는 매우 존경받는 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복지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 와서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그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좀 계속해 봤습니다. 우리 4.19 혁명이 이제는 한국의 혁명이 아니라 세계의 혁명으로 이끌어지는 이 귀한 시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암시를 주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마 제 말씀은 극히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리던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첫째 이유가 성회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죠.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의 절기는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것을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 안 할 수 없었던 것이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집, 그 집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없는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장자가 다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 중요한 절기를 육자가 5, 6, 7 그 육자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사의 칼이 문설주에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월이라는 말은 이게 한문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서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된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킬 것인데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6월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회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 본래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4.19 혁명을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4.19 혁명 속에는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끈 혁명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런 의식이 없었다면 아마 4.19 혁명은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적 자각과 민주의식과 통일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4.19 혁명의 큰 바탕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황양로님을 비롯해서 세 분 기도 속에 두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셨어요. 인류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알고 있습니다. 4.19 혁명이 우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신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세계로 확장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4.19 혁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제일 중요한 절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처음이 성회였습니다. 첫날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였습니다. 성회를 기억하십시다.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4.19 그러면은 뭔가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4.19 성교회. 와, 이런 모임도 있구나. 그래서 그 모임이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제가 그때 더 좀 복잡한 바쁜 시간이었는데 찾아서 알아보니까 광화문에 어디 조그마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거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4.19 성교회가 뭡니까? 박태령 장로님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큰 복음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모이는 그런 모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 딴에는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뭔가 이 모임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유네스코에 이 4.19 혁명이 등재된 것을 기념할 줄 아는 이런 귀한 모임이 마련됐다는 것 참으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두 번째 당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요. 곡물 드릴 때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입니다. 향품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그런 향품을 드리라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 고운 가루,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것, 이런 형용사, 형용사풀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혁명,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내 생각, 내가 소속된 집단의 생각, 이런 것이 우선입니까?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인정하실 만한 흠없는 내 마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귀중한 기회가 된다면 유네스코의 4월 혁명이 등재된 걸 참으로 기념하는, 또 그 기념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 매우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모세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때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BC 140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얘기거든요. 자기가 잊을 수 없는 누이 미리암도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의 혈육이요 신앙의 동기였던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때가 BC 1406년 같은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세를 통해서 그 부탁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죠. 4.19의 정신이 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 후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후배들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작처럼 민족 해방의 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혁명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행하신 이 뜻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또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도 긍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구혁명을 유엔 유네스코 역사유산에 등재하자 우리가 공정식을 해서 4.19 혁명 앞에 영민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생을 간절히 참 목마르게 기다리시던 우리 영령들의 그 나라 사랑, 그 시행정신, 그 민족 사랑 정신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 기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8.21 유네스코 본부에 여러분의 활동과 자료들을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하고 4.19 국립묘지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여러분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4.19 상담소 또 단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4.19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공정식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 흘러서 그동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4.19 혁명 3단체 회장님과 또 4.19 혁명에 헌신을 다 바쳐서 함께 하신 원로 대 어르신들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마음 모으고 기도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같이 드디어 4.19 혁명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뜻깊고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경위를 이제 이렇게 쭉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들춰내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4.19를 마쳤기 때문에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 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자라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가서 사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선째는 4선까지는 제가 농수한 위원회만 쭉한 상임위원회만 몰두했습니다. 이 땅의 농민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5선째 됐을 때 제가 다시 국회에 갈 때 또 일부에서 농민단체나 여러분들은 이제 농림부 장관도 했고 또 상임위원장도 했으니까 5선 농수산위원회 합시다.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제 마음 가운데 교육위원회에 한번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자카르타에서 이 아태 지역에 우리 황우열 장관님도 지금 같이 계십니다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육에 올인하는 각 당 그 대표적인 좀 중진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하고 유네스코가 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3개국 국회 교육위원 중에서 중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의장단을 뽑는데 의장은 자카르타니까 그 국회에 12선 의원이 의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의장을 3명을 뽑는데 제가 부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6개월 만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회장단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바로 회장이 자기 나라 초선 국회의원한테 12선 국회의원 중진의원이 낙선을 해가지고 이제 아태 지역 교육원 연맹 의장이 공석이니까 누구를 뽑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활동한 것을 이제 유네스코 거기 젊은이들이 쭉 자료를 보고 검증해가지고는 이제 거기 부의장하고 있는 저를 부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으러 갔습니다. 업무 보고 받으러 갈 때 저마저도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유네스코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런 것 주로 취급하는 장소다. 그런 부처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연유산, 문화유산 이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역사기록유산? 근데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가 민주화운동 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나오고 그리고 아태 지역에는 당연히 제 생각에 그러면 한국에 3.1운동,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나오겠구나 하고 저는 사실 참뜻 기대하고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웬일입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의 코라손 아퀴노 민주화운동이 나오고 한국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당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업무보고만 받고 따로 개인적으로 가서 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 우리 한국의 일제 36년의 일각 통치하에서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비폭력 항쟁의 그 3.1운동 그리고 반독대 투쟁에 앞장섰던 4.19혁명 그리고 불의한 개헌 신분부에 맞서서 선언 싸움을 싸웠던 5.18 민주화운동 왜 이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얘기가 그것은 해당 그 나라의 학자들, 교수들, NGO, 전문가들이 자료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 정리를 해서 영문을 번역해서 근거까지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면 그때 2년에 한 번씩 한 주제씩 심사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3.1운동하고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지금 현재 등재 신청은 됐습니까? 또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국은 세 가지 다 한 가지도 등재 신청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충격과 좌절감 이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자료를 또 세부를 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 아빠 카트가 저를 쳤습니다. 그건 2년에 한 번씩 한 나라에 한 주제씩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밖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부를 받아가지고 제가 인천공항까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저는 연구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 역사를 통제하는 일을 제가 관계하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김수환 주기영 그리고 우리 한국 개신교계 고수 진보를 초월한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정치권의 국회의장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 또 대통령 하신 분 중에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그런 사회부와 직접 관계에 있는 여러 분들을 초청을 국회로 40여 번을 해가지고 그 내용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4.19 성단체, 4.19 성교회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단들, 학계, 시민단체 초청을 해서 쭉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뭘 먼저 할 것이냐? 그런데 유네스코 본부는 유네스코 본부에 들어와 있는 자료는 거의가 다 아주 해묵은 오래된 자료들이어서 이 젊은이들에게 역사인식을 좀 불러일으키려면 새로운 최근 현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3.1운동하고 4.19혁명은 이미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아이들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4.19와 동학농민혁명 해묵은 것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중요한 우리의 역사인데 이거라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먼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5.18과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3.1운동, 4.19 이렇게 2년 단위로 한 주제씩 신청을 내기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신청할 때 견해가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아카이브 소총 600장을 가지고 600명 이 투사들
김사나, 목포항, 여수항 통해서 침투시켜냅니다. 거기에 대원군한테 그 아카이브 소총으로 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신청하고 그 다니고 있는 그 유네스코 본부에는 방마다 뭐 이름이 임사 나버렸으니까요. 지만원 수석부 이런 관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계속해서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그리고 4.19 우리 혁명 3단체와 4.19 선교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기도와 헌신과 그야말로 간절함으로 이 일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5.18의 등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4.19 신청을 냈습니다. 4.19 신청 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4.19 국민 묘역에 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공정식을 하고 국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심사가 한참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일본이 또 태클을 걸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위안부 할머니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이 동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해당됩니다. 그 나라의 위안부 연대를 구성해가지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다시는 이 땅에 위안부라는 말은 발 못 붙이게 하고 이미 위안부에 대한 자료를 유네스코 본부에 역사기록유산에 등재 신청을 그 당시에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아베 등 일본 수상들이 앞장서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많이 들먹거리고 하면은 우리는 일본에서 1년에 유네스코 본부에 40% 운영비를 우리가 해외비로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가 중지됐습니다. 그게 정말 참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의는 승리한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 4.19 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한사코 막으려고 했던 그 일본의 조직적인 저항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4.5 혁명의 용도와 그 피와 땀이 오늘 유네스코를 감동시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단결력을 부어주고 이렇게 해서 4.19 혁명이 심사가 금년 2월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3주 전에 유네스코에서 통과가 돼서 연락은 왔습니다만은 유네스코 본부가 앞으로 금년 말 안에 우리 유네스코 등재 기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유네스코의 대표들이 와서 전달식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유네스코 등재 기구 본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5.18과 4.19 3.1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기구를 할 때 5.18은 광주시장 법인으로 승인을 해서 아카이브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인들이 찾아와서 광주 시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4.19 혁명은 서울특별시장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해서 이제 우리 오시온 시장과 만나서 그 장소, 아카이브 장소는 바로 이 우리 4.19 혁명 묘역이 있는 국민묘지가 있는 그 근방의 좋은 장소에 지금 서울시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년 내에 아카이브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끝나면 이제 3.1운동은 이미 작업에 들어가서 학계에서 우리 남쪽뿐만 아니라 북한하고도 또 해외 750만 한인이 지금 해외에 나가 174개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또 우리 동포 대표들이 많이 3.1운동에 참여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3.1운동은 보수, 진보, 무슨 여야, 종교 다 초월했습니다. 남북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일제의 악랄한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3.1운동을 빗봉력 한 거로 대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리자 해서 정부와 상의를 해서 이 중국에 있는 백도 만남 장소를 제3 장소에서 해가지고 북한의 조국련 대표와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5.18은 광주에서 그리고 4.19는 서울특별시에서 그리고 3.1운동은 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을 추월해서 민족 자체가 있기 때문에 3.1운동은 국회 의장법인으로 4.19는 서울특별시장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존경하는 우리 학계에서 교수단들이 정말 밤낮 불철주야 헌신하고 늘 중간에 상황이 변화되고 중단되고 또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3.1운동 당시에 종교도 초월하듯이 기독교, 불교, 천도교 전체가 함께 하나가 돼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4.19 혁명이 등계가 마쳐서 등계 선포식이 끝나면 3.1운동은 지금 2번 용역을 맺게서 작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3.1운동을 또 하게 되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할 때 참으로 부러운 눈으로 이거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3.1운동, 4.19 혁명, 5.18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더구나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 175만 우리 2세, 3세들은 언어도 퇴화되고 이 역사인식도 감각을 합니다. 이런 이때 우리가 4.19 혁명과 3.1운동과 그리고 5.18 민주운동과 통합농민혁명 이 4대 민족평화운동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인이 끝나면 우리는 이 지구촌에 가슴을 활짝 펴고 정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지구촌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로는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운동 정신 세계화하고 전국화하자 그랬는데 참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등한히 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기성시대에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1시간 강의 끝나니까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 또 그래 얘기가 방금 그 말씀하신 말 그 3.1 운동 말입니다. 3.1운동이라고 나와요. 방금 말씀하신 그 3.1 운동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세, 우리 기성세대들이 후세들에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올곧게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부족했구나. 3.1운동도 아니고 3.1운동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슴 깊이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역사가 고비를 넘어서 이제 3.1운동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3.1운동까지 맞춰지면 우리는 이 4대 민족평화운동이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의 운동으로 우리 스님들 그 헌신과 그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우리 후세들에게 감동으로 우리 인류에 안겨질 것입니다. 그 주역이 이제 살아있는 이 자리에 계신 대원로이시고 또 삼단체 속에 계신 우리 모두라는 것, 오늘 존경하는 우리 회화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신 우리 김환식 박사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소중하고 감사하게 또 신앙으로 이것을 계승세대에게 연결시켜서 일깨우는 귀한 일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의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63년이 흐른 2023년 5월 제2의 4.19 운동을 UN 유네스코는 선언하였다. 2023년 5월 18일 현지 시간으로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 이사회는 최종 의결을 하였다. 세계사적인 4.19 혁명의 고귀한 이념은 비폭력 학생 민중운동의 시원으로 성공하였으나 그 이후 혁명 세력의 주동이 된 젊은 세대는 정치 세력으로 미숙한 상황 속에서 군사정부가 오랫동안 들어서고 기성 정치 세력의 혼돈으로 그 정신이 현실 속에서 선양 계승되지 못한 채 그나마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해당국은 그 유산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2의 4.19 운동의 시작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세계 질서의 혼돈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익의 충돌과 안보의 위협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역사 앞에 새로운 헌신적인 의지와 지혜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생태계의 파괴가 점점 고조되고 있어 지구촌의 앞날이 매우 우려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제2의 4.19 운동의 과제가 무엇일까? 첫째, 국민통합운동이다. 해방 이후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이념의 갈등과 적대 행위가 극심한 적이 없었다. 지역, 이념, 세대, 빈부의 갈등이 뿌리 깊이 내려앉아 정치적 대화와 타협은 물론 가치관의 지향조차 방향이 다르다. 4.19 혁명의 이념은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하나가 된 대통합운동이었음을 다시금 실천하는 과업이다. 둘째, 국가통일운동이다. 4.19 혁명을 미완성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상당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 독재 정치를 100여 년간 계속하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4.19 혁명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운동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작업이 4.19 운동의 대역이다. 우리에게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여 년 만에 세계 역사 속에 4.19 혁명 기록이 이루어진 역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운동을 계속하는데 중심이 되실 우리 4.19 선교단체의 책임자를 나오시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회장 되신 오경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정중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4.19 혁명 공로자회 박훈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요인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다 소개해드릴 수 없고 특히 오늘의 이 감사 예배를 위해서 어제 미국에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회자이신 민승 목사님이십니다.
4.19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 되시는 이강옥 장로님이 나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 점심 식사를 모십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원화가 국가유공자 보훈번호가 나가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분이 150. 신앙과 국가 유공자님들 이해와 기도를 많이 하신 사구 선교회 회원님들과 박혜용 회장님 이해와 사회혁명 유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김영진 이사장님 이해와 이 귀한 예배에 은혜 말씀을 주신 김한식 박사님 이해와 대통령님과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주님의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보다 도와서 노력해 주신 4.19 선교회 회장 박혜원 장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손사에 없겠지만은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4.19 혁명 만세를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4.19 혁명